잠시 후 서울중앙지법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 1심 선고가 이뤄집니다. 자, 일단 서울중앙지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서울중앙지법 화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변호인들이 슬슬 입정을 준비하는 지금 상황 저희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잠시 뒤 한 7분 뒤쯤이면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시 50분에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을 해 있는 상태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최주영 기자, 일단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네, 윤 전 대통령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중앙지법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지금 밑에 자막으로 보여드리다시피 점심시간 전후로 해서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동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곧 있으면 이제 1심 선고가 있는 만큼 법정 안에서 법정 근처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원영섭 변호사, 최주연 사회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뒤면 이동학 전 최고. 네. 일단 선고가 이뤄질 텐데 어떤 결과 예상하세요? 글쎄요, 검찰로부터 사형을 구형을 받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마 국민의 법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싶고, 그 과정에서도 사람들이 주목했었던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반성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았고요. 모든 것들을 다 부하에게 다 덮어 씌우는 듯한 발언들도 했고요. 특히나 또 위증도 굉장히 좀 많이 했다고 보는데, 그러한 차원에서 이 개정의 정의 완전히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구형했던 만큼의 그대로의 이 선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영섭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동안에 이제 계속되는 재판 선고를 보면 내란죄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유죄 판결이 관련자들로부터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정권 초라는 걸 감안을 하면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다만 그동안에 이제 관련 재판에서도 그런데 공소기각 판결이 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공소기각 판결의 내용을 보면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이중 기소를 했을 때 공소기각, 그리고 수사권을 넘어서는 수사와 기소에는 공소기각, 이런 판결이 나오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백대현 판사가 했던 직권남용죄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사실관계라고 백대현 판사도 스스로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수사권 관련해서도 공수처 수사권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는 이미 지기현 판사가 구속 취소 때 취소 결정문의 이유로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한다 그러면 공소기각의 가능성도 이른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공소기각 가능성을 또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자, 예측하신 대로 사형 선고가 이루어질지 아니면 공소기각 가능성까지 열려 있을지는 잠시 뒤면 이제 선고가 나올 텐데, 그래서 그런지 최주영 기자, 법원도 지금 앞에 상당히 시끌시끌하더라고요. 반대 세력과 지지 세력이 양측 다 모였나 보죠? 맞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근처에 이제 삼거리가 있고요. 또 서초역 근처까지도 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처벌을 찬성하고 또 반대하는 집회 세력들이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설 연휴인 어제부터 시작해서 철야 집회를 하는 단체들도 보이고 있고, 그렇군요. 일부는 이제 오전부터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양측의 이 집회 인원이 수십 명 수준이지만 오후가 되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양측 집회 참가자 일부가 서로 언쟁을 보이기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찰도 법원 주변에 16개 중대를 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1000여 명을 배치하면서 이 법원 근처나 또 검찰청 근처까지 이 경비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면 차벽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까지 보여. 맞습니다. 이런 차벽들이 지금 설 연휴를 전후로 해서 촘촘히 이제 세워지고 있고, 굉장히 근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 상황이나 혹은 안전 상황들을 대비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시 50분 전후로 해서 법원에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탔던 호송 차량이 이 서울구치소를 출발해서 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잠시 뒤면 법정 화면도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재판이 열리게 되는 곳이 원영섭 변호사님 417호 법정인데, 여기가 30년 전쯤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선고가 이루어졌던 그곳이더라고요. 아무래도 법정이나 이런 게 생중계, 방송 중계나 이런 것들도 다 결정을 해놓은 상태라 가지고, 그러려면 기본적인 공간이나 이런 배치나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또 재판이 진행됐던 그런 법정에서 보통은 이제 판결 선고까지 가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 가지고 법정이 정해지지 않았나 싶고, 지금 과거에도 이런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런 형벌이
선고가 됐던 법정이라는 부분에서 상징성은 조금 있다고 보여지지만 뭐 그것이 법정을 어디에 쓴다 이런 것들이 뭐 판결 선고에 이유와 내용에 있어가지고 직접적인 영향은 있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 원칙적으로는 이제 형사 재판에는 피고인이 나와야 하는데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선고 날 또 불참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윤 전 대통령이 뭐 참석할 거냐 말 거냐 이거 두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지만 조금 전에 이제 호송차를 타고 떠났고 참석은 할 것으로는 보여요. 근데 이번 재판이 피고인이 총 8명이다 보니까 모두 지금 참석을 하는 걸로 취재가 됐습니까? 네,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일단은 호송차를 타고 이동을 했고요. 또 변호인단 역시도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선고에는 직접 출석을 한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나머지 8명의 피고인 같은 경우도 윤 전 대통령 포함해서 8명의 피고인 같은 경우도 오늘 대부분 다 입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제 피고인이 입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뭐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 일단 윤 전 대통령과 나머지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8명의 피고인은 모두 오늘 재판에 참석할 것으로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제 쟁점이 크게 3가지로 보여요, 최주영 기자. 보면은 계엄이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인지 여부가 첫 번째 쟁점일 것 같고, 네. 두 번째가 그래서 그 과정에서 폭동이 있었느냐, 예. 세 번째는 헌법기관 장악 시도 및 주요 인사 체포 시도가 인정될지 이 여부가 3가지가 쟁점인데 네. 양측 입장이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저희가 그래픽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 대부분의 사안들을 다 포괄해서 보더라도 이제 내란죄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서는 예. 이 대부분이 이제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느냐, 폭동이 있었느냐 이 2가지 사항이 굉장히 주된 쟁점으로 보이거든요.